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갈까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세요. 미리 캔버스 하고 엔터 치시면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 회원 가입하셨죠? 로그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처음엔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 안 하신 분은 5초 회원가입 눌러서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구글 계정을 쓰고 있는데 구글도 좋고 네이버도 좋더라고요. 네, 카카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로 로그인을 한번 시켜봤더니 인증시키고 이게 더 복잡해서 네이버랑 구글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보통 요 컴퓨터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글이 보통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편리하게 로그인 하세요 라고 뜨는데요. 요거는 로그인을 유지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도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로그아웃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면은 내 거로 로그인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여기가 공용 컴퓨터니까 로그인 유지 안함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유지해 놓는 게 당연히 편하죠. 자,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 최근에 내가 했었던 디자인들이 보이고요. 이대로 위쪽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 내 디자인이 바로 안 뜨는 경우가 있대요. 뭐 그런 경우도 크게 상관은 없이 디자인 만들기 창에서 바로 아마 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 디자인 편집 창까지 일단 가 있을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편집창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눌렀고,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로고 프로필 사이즈를 그냥 누를게요. 자, 디자인 만들기에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로고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이 사이즈로 일단은 그냥 골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 페이지가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로고 프로필은 500에 500 픽셀로 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른 사이즈가 있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사이즈를 다르게 입력을 하거나 다른 사이즈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500에 500 이 사이즈로 할게요. 자, 저희가 고른 게 뭐였어요? 로고 프로필.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 프로필에 쓸만한, 그러니까 로고나 프로필로 쓸만한 얘네들이 추천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왕관 쓴 거는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관 쓴 거 말고 다른 거 하나만 골라볼까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다 마음에 들어요? 둘 중 하나겠죠? 자, 한 가지만 고를게요. 저는 여기 토토떡집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템플릿,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근데 저는 토토떡집이 아니거든요. 엘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글씨를 바꿔야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바꿀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여기 토토떡집 말고 따닥 해서 여기다가 엘리의 일상 이렇게 적으면 글씨가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상자에 대해서 보시면 이 가장자리 동그라미 표시들 보이세요? 이 가장자리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 박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때 여기서 이 동그라미에서 일단 딴 데 눌렀다 찍을게요.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줄이면 이 글씨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길쭉한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가 글상자의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글씨가 여기 네모 상자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럼 요 가장자리, 요 길쭉한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좀 더 당겨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올라붙어요.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옆으로 당겼더니 글씨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럼 요 안에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글씨체를 바꾸실 때는 글씨가 선택돼 있을 때 요 옆에가 텍스트 도구 상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딴 데 찍어 볼게요. 딴 데선 다른 모양이 떠 있죠. 근데 내가 이 글씨체를 바꾸겠다든지 글씨 색깔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 글상자를 찍으면 이 글상자에 관련된 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이 글씨체는요. 템플릿상에선 배달의 민족 주아라는 글씨체를 썼대요. 그럼 내가 여기를 눌러서 다른 글씨체로 바꾸려면 다른 글씨체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졌죠? 이거는 또 옆으로 넓으니까 조금 더 옆으로 조절해서 맞춰야 되겠네요. 이 글씨 쓰려면. 그래서 글씨체를 고를 수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글씨체는 정말 이뻐서 나중에도 쓰고 싶어 라는 글씨체가 있다면 옆에 있는 요 별표를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는 것들만. 그러면 나중에 이 글씨체를 바꾸고 싶으면 얘를 찍어서 여기 글꼴을 별표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별표해 놓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전에 찜뽕해 놓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놓은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이니까 활용하시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글씨들이요. 내가 자주자주 쓰는 글씨 글꼴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세요.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시고요. 엘리라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고 글씨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엘리라는 글씨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엘리라는 글씨를 일단 찍으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될 텐데요. 저는 전체를 다 바꿀 게 아니라 엘리라는 글자만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를 따닥 해서 드래그. 엘리라는 글자만 이렇게 파랗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크기가 얘가 지금은 64포인트인데 난 한 70포인트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글자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색깔을 분홍색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 글자 색을 분홍색을 고르면 분홍색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이때 글자 색깔은 여기 있는 이 색깔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색깔이 많지가 않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색상에서 색깔을 색상표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색상을 이렇게 찍고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그 색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글자 조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 글자가 사이사이 간격을 좀 더 띄우고 싶다. 이럴 때 글자 조정의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거나 붙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행간은 지금 보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줄이 두 줄이다 할 때 줄 간의 간격을 행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평이라는 건 글자에 대한 너비인데요. 장평을 높게 주면은 이렇게 글자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작게 주면 글자가 날씬해집니다. 차이점 보이셨죠? 조정까지는 아마 많이는 쓰진 않으시겠지만 생각 외로 예를 들어 내가 이 칸에다가 이 글씨를 다 넣고 싶은데 한자가 삐져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제 자간이나 장평을 조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자 조정을 아예 안 보긴 그렇고
어찌됐건 설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거기 그 방금 거기서 네, 그거를 이 마우스를 찍으려면 이게 내가 원하는 데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숫자를 뭐 화살표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여기요? 할 수 있어요? 값을 적으시면 되죠. 이거를 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고 엔터 치시면 그만큼 간격으로 조절되니까. 슬라이더로 조절하시기 불편하시면 값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은근히 많이 쓰는 효과가 이 외곽선이에요. 왜냐면 글씨를 강조시키고 싶으면은 테두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강조가 돼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엘리의 일상이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흰색은 사실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그럼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외곽선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여기가 색상 얘가 두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노란색으로 줄 거면 노랑으로 두께를 원하는 만큼의 두께를 설정하면은 이렇게 글자의 테두리가 생기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두리는 흰색으로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필 여기가 흰색 바탕이라 안 보이죠? 그럴 때 제가 쓰는 건 그림자를 더 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그림자가 져서 보이기 때문에요. 흰색으로 테두리를 줘도 깔끔하게 글씨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할지,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보이게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흐리게 보이게 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곽선과 그림자 두 개를 동시에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효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글씨를 얘가 이렇게 동그란 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그란 로고에 맞게 이 글씨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글자를 선택한 후 이 밑에 보시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곡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둥글게 말고 이렇게 둥글게 나오고 싶다면 다시 한번 여기 옆에 있는 요 안쪽을 누르면 아래로 둥글게 나옵니다. 아이고, 얘를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두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요거 누르면 위쪽으로, 얘 누르면 아래쪽으로. 크기는 요게 글자 요거 크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글자가 다닥다닥 붙은 것 같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간을 좀 띄워서 맞추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 글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둥글게. 만약에 난 둥글게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은 요 곡선을 풀면 돼요. 그쵸? 나는 이거 빵을 팔 게 아닌데 이게 떡집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얘를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아주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안 잡힌대요 여기가. 자, 되돌아갈게요 저도.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가려져가지고 뒤에 있는 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때 이거 선택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실제 이렇게 보이는 요 하나의 화면은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도형들의 집합으로 돼 있어요. 이 토끼 한 마리, 여기는 토끼 두 마리, 여기 보름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글씨,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랑 여기 이 글씨를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토끼 밑에를 가리고 있는 흰색 사각형, 요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다 보니 얘를 선택하려는데 자꾸 보름달이 선택이 돼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실 거예요. 자, 잠깐 설정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설정에서 레이어 한번 눌러보실래요? 얘네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토 케이크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얘를 만약에 잠궈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선택했잖아요. 얘를 없애고 싶은 거라면서요. 그럼 여기 쓰레기통. 이렇게 하면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이 레이어에 대해서를 풀자면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됐고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겠다. 색깔을 바꾸면 분홍 토끼, 뭐 회색 토끼, 회색은 안 되겠네. 까만색 토끼 바꿀 수 있어요. 요즘 토끼인데 까만 토끼라면서요. 그래서 까만 토끼로 바꿔보았습니다. 얘는 분홍 토끼로 바꿔볼게요. 토끼를 얘를 선택해도 되고 레이어에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색상을 분홍 토끼로 바꾸면 분홍 토끼가 됐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편하실 거예요. 레이어를 꺼내 놓으시면. 그리고 얘가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토끼 건들려는데 보름달이 움직여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 보름달은 선택해서 여기 옆에 보면 자물통 있죠. 이거 잠겨 놓으면은 얘는 이제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이 자물통을 풀면 돼요. 그죠?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이게 달을 제가 움직이는데 달하고 토끼를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달하고 토끼를 같이 움직이기 위해 달과 토끼를 선택을 할 텐데요. 달하고 토끼를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면 움직이거나 같이 크기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선택할 때 또 달하고 토끼를 모두 다 선택해서 또 움직여야 되거나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같이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겠죠? 그거는 밑에 여기 그룹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져서 같이 움직여져요. 만약에 그룹을 없애고 싶을 땐 다시 이 그룹 요소를 선택하고 그룹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룹은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룹을 누르셔도 돼요. 자, 다시 저는 요 달과 토끼 두 마리를 하나로 묶고 싶어요. 그럼 달을 선택했을 거고 Shift 누르면서 토끼 한 마리, 두 마리 선택했을 거예요. 그럼 선택이 됐죠? 얘를 하나로 묶으려면 요게 그룹. 요거 누르거나 요거 누르거나는 똑같아요. 요거 그룹을 누르면 묶어져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최대한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자, 다시 달이 움직이고 토끼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크기를 한꺼번에 키우려면 크기를 키울 수는 있는데 매번 얘를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따로따로 움직여지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제가 어떤 거 하려는지?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묶고 싶어요. 그럼 달을 선택했고 그 다음 Shift 누르면서 토끼 한 마리 찍고 토끼 두 마리 찍어요. 자, 이렇게 달하고 토끼 두 마리까지 선택했어요? 요거 세 마리 다 잡았어요? 만약 이렇게 잡기 싫으면 좀 힘들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도 되긴 해요. 자, 어쨌든 잡았죠? 그러고 여기 그룹 누르면 얘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그룹을 풀어야 될 때도 다시 선택해서 그룹을 풀면은 이렇게 그룹이 풀려서 따로 움직여집니다. 아우 이놈의 고기 진짜.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글씨들 레이어들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 엘리의 일상이나 요런 도형 같은 거를 위로 올리거나 할 때는 끌어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순서 바꾸는 거 이렇게 끌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아래로 끌어서 제일 위로 제일 아래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배치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토끼를 지우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선택하시고 딜리트. 내가 만약 여기다가 다른 그림을 올려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옆에 있는 사진이나 업로드 또는 요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일아트
그 폴리시인가요? 그 색깔 칠하는 거. 그거를 아까 이미지를 다운받았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미지로 올릴 거면 업로드,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다른 그래픽 요소로 올릴 거면 요소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요소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요소를 누르면 여러 가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요소들이 보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네일이라고 치면은 네일과 관련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여기 왕관 쓴 애들 말고 왕관 안 쓴 애들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네일을 친 거고요. 네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고기 찾으셨잖아요. 그럼 고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고기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고기, 요 왕관 쓴 거 말고요. 여기 얘로 갖다 쓰겠다. 그럼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이 고기가 너무 빨개요. 색깔을 눌러서 바꾸면 되죠. 얘를 회전하겠다. 요 가장자리 여기 보면 요런 표시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회전해서 내가 놓고 싶은 대로 고기 배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기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이런 고기를 쓰겠다. 이런 고기를 써도 되죠. 아까 고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고기로 가봤어요. 자, 근데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찾아봐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지금은 그래도 좀 나오긴 하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제를 아까 전에 이미지 다운받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 다운받은 걸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게 업로드예요. 업로드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아까 전에 받았던 그림을 열기에서 넣으면 여기 들어왔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딱 있는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만들었어요. 그럼 저장하실 때는 일단 이 위에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보이세요 혹시? 요거 나중에 우리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다 로고라고 적어 놓을까요? 로고 엔터. 저장하기 전에요? 아니면 네, 이건 저장하기 전에 뭐 이리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 공간에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거 찾을 때 쉽게 찾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 미리 정해 놓은 거고요. 물론 이름 정해 놓지 않으면 제목 없음인가? 아까 그 이름대로 저장돼 있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나요? 네,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웹용, 인쇄용, 동영상인데 우리는 웹용이에요. 웹용으로 PNG로 받을게요. 2번 받을 건데 한 번은 투명한 배경을 체크 안 하고 받을 거고요. 한 번은 투명 배경을 체크하고 받아볼게요. 어떤 차이인지 말씀드리면 여기 배경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예요. 자, PNG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아볼까요?